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얼마 전 전월세 신고제 발표에 이어 최근 전월세 연장계약 의무화를 일반 주택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전월세를 미리 올려받을 것이라 전세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부터 연장계약 의무화까지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은 어떻게 변해갈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여당과 정부에서 주택 임차인도 상가 임차인처럼 계약 연장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해서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방안이죠. 기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린 후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이는 이전 돈 버는 사람 영상에서 말했듯 2008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떨어진 매매가와 2009년부터 시작된 전세 대란으로 상승된 전세 가격, 그리고 끊임없이 완화시켰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가와 매매가에 적은 갭을 이용해 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이 시작되었고, 이 매매가를 따라서 전세가까지 더욱 상승했던 것으로부터 야기되는데요. 이로 인해 2012년 초에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던 전국 평균 전세 가격이 현재는 2억 2천만 원까지 올랐고, 같은 기간 4억 중반대였던 강남의 평균 전세 가격은 7억 중반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3번의 갱신이 있었고, 그때마다 전국은 약 2, 3천, 강남은 약 1억씩 전세 자금을 더 마련해야 되니 전세가 상승이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간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집주인만 취했으나 집값이 올랐으니 당연히 전세도 올라야 된다는 마음으로 전세를 폭등시키니 일체의 불로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2, 3천씩 더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다른 세입자 구하면 된다는 식의 안하무인한 태도가 가능한 현재의 제도로는 세입자들이 전세가 부담으로 이사를 전전하면서 부동산 중개료, 이사 비용에 대한 부담 및 자녀 학교 문제, 새로운 지역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주거 안정을 위해 매매가와 전세가를 안정시킬 정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간 매매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은 많이 나왔으나 시장의 반응이 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와는 달리 실수요만 있는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대책들이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화, 전월세 상한제 등이죠.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를 보시자면,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한 법률로 임대, 임차인 간의 전월세 계약을 실거래가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이라면 우선 임차인의 권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거래 안 하겠다고 배짱부리며 거래 신고 없이 탈세를 하던 임대인들이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죠. 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책임을 물 수 있으니 지금까지 묵인해주던 불법 행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없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매매거래 신고 시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던 것과 같이 전월세에도 신고 필증을 발급하면 이전 전세 사기 영상에서 말했던 안산 두자매 사기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죠. 또 불법 탈세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임대인은 물론이고 그간 신고하지 않았던 전월세 거래들은 이제는 공인중개사들이 모두 신고해야만 하니 중개소득도 숨길 수가 없죠. 얼마 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개사들이 힘들다는 핑계로 철회 촉구를 요구한 건 역시 본인들의 탈세길이 막히니 반대한 이기심에 나온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전세가 신고가 전수조사되기 때문에 업계약이 바로 티가 날 수밖에 없어 이 역시 많이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신고 가능일도 30일로 줄어 빠르게 시장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언론 등의 호도 기사도 줄일 수 있죠. 두 번째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시겠습니다.
1989년 전월세 의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후 30년째 그대로였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필요했던 정책이죠. 사실 원래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임차인들의 재계약이 보장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거죠. 아직 국토부와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부처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 중 큰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계약을 하게 될 시 임대인이 비싸게 받으려고 하지 못하도록 상승폭을 5%로 제한하여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락 시에는 제한이 없으니 임차인에게는 더더욱 유리한 정책이죠. 이 정책들로 인해 그간 전세 재계약 때마다 몇천만 원씩 올려받았던 행태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올리는 게 부당하지 않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옆에서 많이 올려줘야 나도 따라가면서 올린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인근에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으니 그만큼 신규 전세 계약도 가격 상승시키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갭투기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전세가 빨리 따라와줘야 매매가도 오를 수 있는데 전세가 안 오르니 갭이 커지거나 아니면 매매가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력을 가진 수요가 줄고 수익성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매수 심리 최악인 갭투기 수요들은 실종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4년까지 임차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수요들에게 팔기도 힘들어지니 기존 갭투기 수요들은 더더욱 매도하기 힘들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매매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맛있게 경제 및 부동산을 분석해준다는 모 유튜버는 임대가 4년으로 줄어드니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4년치 오를 것을 반영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임차인들 입맛 떨어지는 소리를 남겼는데요. 우선 4년치 오를 것을 선반영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만일 전월세 상한제랑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만이라도 같이 시행하게 된다면 적어도 인근 한 달 전에 시세를 볼 수 있는데 임대인이 마음껏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전월세 신고제가 없더라도 적어도 2달 전까지의 인근 시세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지역이 모두 담합해서 전세 가격을 일제히 높이지 않는 이상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 합의가 불발되고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높은 전세 가격으로는 계약할 수 없겠죠. 그리고 임대 연장이 된다는 건 매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임차 수요도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전세 수급 지수는 올해 8월 기준 전국 82.5, 서울 92.8이고 월세 수급 지수도 전국 82, 서울 87.2로 둘 다 100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되었죠. 이는 지금 전월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뜻인데요. 100개의 매물 중 93명이 전세를 구하고 있고 반 정도가 임대 연장을 한다고 하면 54개 매물과 47명이 남습니다. 수급지수는 오히려 87%로 낮아지는데 수요를 고정해 놓고 생각하니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한 거죠. 또 유명 부동산 플랫폼의 한모랩장은 지금은 입주 물량이 제법 풍부한 상태이지만 만일 법 개정 시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된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임차 수요 증가와 더불어 임대료 상승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죠. 본인들로서는 매매 거래를 더 권장해야 하는 입장이니 무조건 부정적인 상황만 가정해서 하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우선 그간 공급보다 멸실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 부족 운운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에서 5년 만에 순입주 물량이 멸실 주택수를 넘어섰습니다. 기존에 이미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정비 사업들은 지금 손익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있죠. 이에 따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 정책으로 서울 인근에는 3기 신도시 및 택지 지구를 개발하고 서울 내에서는 36,700여 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멸실은 줄고 공급이 늘어날 것은 뻔한 상황인데 굳이 가정까지 해가면서 임대료 상승을 운운하고 싶을까요? 최근 놀부 심보를 가진 유튜버는
이는 갭투기꾼들의 압제이니 임대주택을 놓는 사람들이 감소하면서 임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 가격 상승 및 매물이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죠. 임대주택을 놓는 사람이 갑자기 임대를 안 놓으면 그만큼 공실로 두게 되니 오히려 더 손해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차츰 임대주택이 줄어간다는 뜻인데 그만큼 실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니 임차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차피 지방은 공실이 많으니 문제가 되는 서울 위주로 보자면 앞에서 말했듯 순공급이 늘고 있고 전월세 동향지수도 100 이하로 매물이 수요보다 많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같이 줄어들면 결국 공급 과잉 사태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또 부동산은 금액 보존이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 역할을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떨어질 상황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상식을 뒤엎는 경우가 많으니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이 도입되면 서울은 오르고 지방만 떨어지나요? 오히려 자가 점유율이 낮은 서울이 더 위험해질 것이 뻔한데 감성적인 뇌피셜을 또 떠들어대고 있네요. 얼마 전에도 본인의 예측은 맞았는데 무조건 말꼬리 잡는다고 하면서 증거해준 것이라곤 서울 아파트 저점이 2월이란 게 맞았으니 본인이 옳았다는 소리만 했죠. 하지만 실거래가로 통계를 내는 한국감정원에서의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 저점은 6월, 호가까지 반영하는 KB와 부동산 114의 저점은 5월입니다. 본인이 맞았다고 우기기 위해 2월이 저점이라고 표기된 이상한 자료를 들고 와서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요. 2번 걸렸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계속 뻔뻔하게 조작하는 두꺼운 얼굴 하나는 참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그간 암암리에 있어왔던 불법 편법 거래 및 절세를 위장한 불법 탈세 행위를 막고 사기 등에 당하지 않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4년으로 연장된다고 해서 의무로 4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살다 나가도 되고 더 살고 싶을 땐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봐도 임대인이 불리하고 임차인이 유리한데 전세가 상승이라는 프레임을 또 붙여서 전세로 마음이 돌아서는 수요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번 정책들은 임대사업자 주택에서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도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매매로 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전세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런 프레임으로 전세가를 높여야 그만큼 여력이 생기니 갭투기꾼들이 미리 개수작을 부려놓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이나 상승 유튜버들이 거품 물고 부작용을 외치는 건 이 정책들로 인해 전세 살기 더 좋은 환경이 되면서 집값 정상화도 가속화시킬 요인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가가 오르니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하나? 라며 불안해하지 말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주택들이 분양하면서 집값이 같이 떨어질 때까지 더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념을 지키고 믿어주시는 마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 라이트하우스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